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함수의 정의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고요. 예제 6-4번 이제 새롭게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묻고 있는 거 핵심은 F와 G가 같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기 전에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응되는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를 빠뜨리는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문제에서는 1번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집합 A는 3과 4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집합은 함수 f와 g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m과 n은 현재 미지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와 g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역과 공역은 현재 같은 상태가 되니까 1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의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 위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로부터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일단 F3이라는 값도 존재를 하고 F4라는 값도 존재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F3이라는 것은 9 플러스 M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F4라는 것은 16 플러스 M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G에다가도 한번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n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리고 4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연산의 결과, 즉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두 개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m과 n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빼줘 볼게요. 양변을.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길게 쓰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n 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n은 7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n을 다시 첫 번째 방정식이나 두 번째 방정식에 넣게 되면은 저는 첫 번째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플러스 m은 이제 21 플러스 2라고 해가지고 m은 결국에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의 값을 두 번째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좌변은 16 플러스 14가 되니까 30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7을 넣어가지고 28 플러스 2가 되니까 3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m과 n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구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2번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m과 n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사함수, 그리고 전사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단사함수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뤄볼 거고요. 먼저 단사함수라는 것은 영문으로는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젝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라는 집합에서 B로 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제 A라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원소가 대응되는 함수 값이 같다면은 그때는 원래 이제 원소의 값이 같은 경우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명제를 배울 때 주어진 명제와 같은 논리값을 갖는 것은 명제의 조건 명제의 대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반대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AI와 AJ가 같지 않으면 그때는 그 함수 값도 같지 않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1대 원투원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1대1 함수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대1 함수라는 단어는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는데 단사 함수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투원 펑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일단 A라는 정의역을 보시면은 함수라는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포인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한 개씩 나가고 있어요. 한 개씩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서로 다른 포인트로 매핑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A의 카디널리티는 B의 카디널리티보다 같거나 같다라는 관계를 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f,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치역이 됩니다. 치역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성 같은 경우는 전사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영문으로 sur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간단히는 surj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a에서 b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b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a는 b가 성립되는 a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때 f는 전사함수이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함수이기 때문에 a라는 정의역에서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집합 B, 즉 공역을 볼 거예요. 공역을 볼 건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 즉 매핑이 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FA 콜 B가 성립되는 A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할 때, 즉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처럼 첫 번째 B에 있는 첫 번째 원소에 대응되는 화살표가 한 개가 있고, 요 두 번째 것도 한 개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소가 더 있다면은 어디론가 또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수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포인트를 이렇게 몇 개씩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이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야지 전사함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단사함수는 원투원 펑션이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이거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온투 펑션 혹은 우리말로는 반영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사라는 것은 공역 관점에서 모든 원소가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원소가 한 개 이상의 화살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즉 공역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이제 빛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단사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이다, 한 개만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원소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살표에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보면은 한 개의 화살표로부터 무언가 왔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의 유래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단사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이젝티브 펑션이라고 하고요. 혹은 간단히는 바이젝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단사 함수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전사 함수인 경우 f는 전단사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사함수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어져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사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화살표가 한 개씩 이렇게 가고 B에 매핑되어 있는 화살표가 한 개씩만 매핑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1대1 대응 함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one-to-one correspondence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원톤 펑션 대비 대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대1 함수이면서 이제 여기 전사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전단사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수가 같고요. 더불어서 치역의 개수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식들은 몇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실수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의역도 실수고 공역도 실수이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어진 함수가 단사, 전사, 전단사 함수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재 예제 6-13번에 있으니까 교재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fx 있고 sin x로 되어 있습니다. sin x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x와 y가 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게 단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수평선을 한 개를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같은 값을 갖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죠. x 값이 이렇게 다른데 결국 y 값이 같다라는 것은 뭐 여기는 다른데 별로 가고 세모인데 별로 가고 동그라미인데 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의 범위를 보면은 -1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응되지 않는 원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가 아니다. 그래서 물론 단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단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f 이퀄 x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여기다 그냥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x 이퀄 x 제곱은 y 제곱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는 맞는데 이것도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동일한 값을 내는 x 값이 한 개 이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단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사, 즉 실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공역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인데 치역을 보면은 0보다 같거나 큰 값만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단사 함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fx는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2차원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면은 0,1을 지나면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은 굉장히 exponentially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지수 함수를 쓰게 되고요. 이것도 단사 전사 여부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어떤 값에 대응되는 x 값이 딱 한 개만 존재하죠. 그 말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당연히 단사 함수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물론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y 값이 하나씩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전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요 공역과 요 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을 비교하면 되는데 치역은 결국에는 어떤 y가 fx이다라고 했을 때 0보다 큰 값만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레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역과 정의역을 살펴보면은 정의역이 아니고 공역을 살펴보면은 공역의 모든 원소 중에 일부 대응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사가 아니다. 근데 전사가 맞는데 전사가 아니죠. 전사는 아니고 단사는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전단사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3차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번에 예제에서도 하나 더 가져오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약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로 한번 묶으면은 x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제곱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수평선을 그어주면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평선을 여기 한번 그어보면은 동일한 값을 내는 서로 다른 x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사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치역을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커지고 있죠. 즉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전사함수가 되고요.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단사 함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함수가 맞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단사, 전사, 전단사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예제는 교재 예제 6-14번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좀 함수의 표현 방식이나 조건들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당연히 주어진 함수 f의 단사, 전사, 전단사 함수 여부를 판단하여라 간단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대응되는 어떤 관계인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먼저 한번 도메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치역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 함수 식에 의해서 2, 4, 8, 2, 4, 6, 8이죠. 이런 식으로 짝수의 값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 값에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사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공역은 자연수 전체인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 관계를 갖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사는 맞으나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단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특히나 표현이 되게 맨 처음에 애매했습니다. 근데 정의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화살표 도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임의로 x의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의 집합에는 0이라는 원소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 다음 함수 f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함수인 거죠. 함수인 조건은 바로 주어진 x의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한 개씩은 꼭 나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과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는 딱 한 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함수로서 유효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화살표 도표를 이용해서 이게 단사인지 전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사 함수가 아니죠. 근데 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에 있는 원소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가 맞습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단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화살표 도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의역은 x로 표현을 하고 공역은 y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의 원소에는 a랑 b가 들어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고 y에는 원소가 2, 4, 6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응 관계를 이렇게 명시를 해줬으니까 a는 2로 대응이 되고요. b는 4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는 일단 맞습니다. 함수는 맞고 서로 다른 x의 원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사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건 당연히 전단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정수로부터 정수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거고요. 그리고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0, 1, 2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사 함수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전사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건 당연히 전단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단사 여부를 또 확인을 하는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제 6-7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전단사 함수가 되기 위한 k 값을 구하라 라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제 x로 한번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가지고 완전 제곱근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도 간단히 그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히 미분을 두 번만 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이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는 뭐 x 마이너스 1과 x 3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차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이 3차 함수에서 여기 평평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이것을 한번 x2'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2차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을 구해주면은 바로 여기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포인트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을 구해보면은 x는 뭐 3분의 1과 x는 1일 때 여기 평평해지는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구해보면은 x는 3분의 2일 때, 즉 여기가 3분의 2일 때 변곡점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f 3분의 1이 값이 들어갔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게 바로 보여가지고 적었고요. 이 같은 경우는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바로 27분의 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27분의 9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구해보면은 27분의 4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같은 경우도
우리가 27분의 8을 바로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9분의 4죠. 근데 2 곱하기 9분의 4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번 적겠습니다. 저도 암산이 안 되네요. 2 곱하기 9분의 4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7분의 12 해가지고 27분의 2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3분의 2니까 27분의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값을 갖게끔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정확할 것 같고요. 요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조금은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x와 y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x와 y를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비교를 위해서 한번 여기가 1,1이 되는 지점, 그리고 여기가 2,2가 되는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일 때는 0을 지난대요. 그래프는 0을 지납니다. 그리고 3분의 1일 때에는 27분의 4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지점인데 27분의 4는 3분의 1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를 지날 때 x가 3분의 1일 때는 당연히 이제 27분의 2를 지난다고 됐는데 이거보단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는 그래프가 평평해지게끔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조금은 꺾이게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0을 지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 포인트 4개를 찍은 것을 차례대로 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2,2를 지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 앞에 살펴본 이 4번의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경우에는 단사함수는 아니고 전사함수이고 그리고 전단사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요 조건을 잘 가지고 놀면은 주어진 함수를 전단사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보다 같거나 큰 x값을 고려하고 싶으니까 결국 뭐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당연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포인트가 x는 y에서 만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고려하는 포인트들은 이쪽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단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요 포인트 즉 27분의 4와 이 포인트를 가리키는 x값이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단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k값이 27분의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k값이 지금 뭐 k가 1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이라고 여기 딱 그어 놓으면은 지금 요 구간에 대해서 즉 정의역은 바로 1부터 커지는 순간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함수값은 1보다 작은 값들로 매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k가 2보다 작을 때는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가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건 당연히 단사 조건은 만족합니다. 근데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전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전단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가 2일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은 이때는 단사도 만족하고 전사 조건도 만족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해서는 바로 전단사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전사, 담사, 전단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영상의 길이가 또 길어지고 있어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